안녕, 석상발화입니다. 좀 수정 좀 하고 갈게요. 어제 내가 너무 그 여성 편중적으로 그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현대자동차의 뭐 서비스 센터 얘기를 하면서 육아를 할 여자가 없다. 남자도 육아를 할 수 있어. 근데 서비스 센터는 신규 사원을 뽑은 적이 없어. 남성 직원의 신규 사원을 뽑은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내 머릿속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안 했고, 그다음에 여성 사원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규 사원은,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뽑아 올리는 사람은 여자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다 외주 사업체에서 뽑아서 올려. 그러다 보니까 좀 여성 편중적으로 얘기한 경향이 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여성 뭐 육아는 여자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체 특성상 뭐 그만두는 사람, 퇴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나이 많이 먹으신 분이 이제 애를 육아를 뭐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분들이 육아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육아를 할 나이는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거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출산 육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밑바닥에서 보는 시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쪽은 현대기아는 직영 사업소가 진짜 직영이거든. 근데 대우, 쌍용, 뭐 있지 또? 르노. 얘네들은 서비스 센터가 직영이 아니야. 주식회사 형태더라고. 직영도 있어. 직영도 있는데 나머지도 우리가 쉽게 뭐 직영 서비스 센터 옆에 산다고는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직영 서비스 센터는 다 주식회사 형태의 서비스 센터야. 그렇다는 얘기는 어차피 하청업체라는 얘기지. 근데 그런 곳도 하청업체들은 사람이 자주 바뀌어. 보통 보면, 왜냐면 매출 갖고 닥달을 하거든. 달달달달. 왜냐면 주식회사 형태라는 건 어느 저기든 뭐 성장을 원하고, 주식회사는 지분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지분이라고 하긴 뭐라고, 그러니까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문이 많이 남아서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당을 주주한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표는 그쪽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사업체지. 그거 하나 가지고 저 뭐야 서비스 센터 하나 내에서, 한 개 내에서 많은 인문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닥달을 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자주 바뀌고, 자주 바뀌지 그런 쪽들은 보통. 왜냐면 사람을 하도 자주 뽑으니까, 뽑히는 걸 보니까 버티는 사람은 버티겠지. 근데 그런데 보면 육아시설이 있냐는 얘기야. 사람이 꽤 많은데 나머지 다 또 하청이잖아.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도 그런 거 아니야. 백화점에 종사하는 근무자 수가 몇백 명 이상은 되는데 거기에 육아시설 있냐고. 뭐 다 외주고 편법인 거지. 다 외주. 거기서 근무하면 솔직히 뭐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이라고 치자. 그럼 현대백화점에 직원은 없지만, 직원은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그 현대백화점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뭐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뭐야 외주 파견업체 직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대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 뭐 현대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뭐 롯데 아울렛, 뭐 신세계 아울렛 많이 있잖아. 근데 그들이 직영 직원을 직영 직원을 둬도 되는데, 직영화를 안 하고 다 외주화를 하는 이유가 뭐야? 편법으로 그런 그 뭐야 뭐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그 공동 육아할 수 있는 곳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택시 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뭐 적은 데는 100인 이하도 있고, 좀 허봐야 200대 200대 아니구나. 택시가 200대면 주야 따로 뛰니까 400명,
400명이구나. 근데 택시에서도 보면 말이야, 그러면 택시에서도 되겠네. 왜냐면 뭐 중견업체도 있고 저기 한 데도 있는데 뭐 150명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150대야. 택시가 150대면 사람은 더블이 필요한 거거든. 왜냐면 주간, 야간, 스페어, 관리직. 무슨 얘기인지 알지? 사람이 24시간 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택시 한 대로 갔다가 주간에 일하는 사람, 야간에 일하는 사람. 그럼 택시 한 대에 두 사람이 필요하지. 거기다가 배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도 이제 정비도 필요하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뭐 이래저래 해서 그럼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택시가 150대 있는 회사는 300명 이상이 거기서 종사를 한다는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300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왜냐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또 그만뒀다 어쨌든 300명 정도는 있어야지 그 150대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야. 300명 이상이 있어야. 그러면 몇백 인 이상 사업장에는 육아시설을 두게끔 돼 있는데 거기서 육아시설을 두냐고. 잘 됐네. 안 하는 거잖아. 그것도 중소기업,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어? 대기업한테 다 배워서 중소기업들도 안 하는 건데. 나 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 뭐 택시 운전하시는 사람이 맨 바닥계층 아닌가? 나도 협력업체 직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진짜 공영차고지제 한다고 하지. 공영차고지제 한다고 그건 또 뭐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공영차고지제를 하면 한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버스 회사는 또 어떻게 인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버스 회사들에서도, 운수 회사들에서도, 여기 가까운데 여기 운수 회사들에서도 보면 그 유치원 있냐고, 그 많은 버스 대수 대비 그 육아 보육 시설이 있냐고. 아버지도 육아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 버스 운수회사들 보면은 사람 없다, 날 월급이 적어진다. 그럼 복지는 좋아지냐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안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런 복지 같은 것들을 안 한 거잖아. 지금 가까운 데 예로 하면 여기 선정고등학교, 선정관광 비즈니스 뭐 하여튼 뭐 이름이야. 선정고등학교, 선정 뭐 뒤에 뭐가 붙더라고. 선정고등학교야. 하여튼 인문계도 있고 상업계도 있고 두 개가 다 붙어. 그 사립이야. 그 보니까는 누구야, 문선병 씨가 만든 학교더라고. 몰랐는데 학교 앞에 그 투표하러 갔다가 봤어. 근데 그 학교가 기숙사를 줘요.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왜 줄까? 지방에서 학생을 스카우트 해오려고? 고등학교가 그게 되나? 벌써부터 고등학교에서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학생을 수입하려고 하는 거거든. 어찌됐든 뭐 교환학생이든 어찌됐든 무슨 명목으로 갔다 어떤 형태든 그 사립학교거든.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도 사립학교인데 뭐라고 해야 돼? 100명이어야 보조금을 나라에서 100명분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80명이 되고 80명이 되고 70명이 돼가. 그럼 나라에서 보조금도 그만큼 적게 배당이 되겠지. 망하진 않겠지만. 그러려면 100명분을 다시 맞추려고 그러면 벌써 고등학교들도 저렇게 기숙사를 짓고 인원을 충원하려고 그래. 그럼 대학교는 안 그러겠냐고 어저께 얘기했지만. 그럼 대학교는 더 심할 거란 말이지. 고등학교는 그나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대학교는 비용이 겁나 많이 들지. 벌써 교육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발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발빠르게지, 벌써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저출산이 문제 된다고 이제 TV에 나오기 시작했지. 뭐 그렇다고 뭐가 줄어들고 보이지 않기는 하는데,
시장에 뭐가 나타난 건 아니잖아. 시장에 뭐가 나타난 건 아닌데 벌써 이제 고등학교부터 저런다는 거지. 그럼 대학교는 안 그러나? 좋아지는 면도 있겠지. 뭐 기숙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렴한 기숙사들이 생길 여지도 있어서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뭐 그들이 배운다라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예멘 사태도 보면은 뭐 저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뭐 들어오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그 예멘 사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육아를 할 수 있는 곳을 정부 시책으로는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바닥에 있는 사람 밑바닥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냐는 얘기야.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육아시설이 있던가? 뭐 그지 소아과 육아시설 있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 병원 의사들, 간호사들 아이를 도맡아서 봐주는 곳이 있냐는 얘기지. 병원도 몇백 명이 근무하는데 거기도 외주업체인가 다? 뭐 외주 많아. 주차장도 외주고 뭐 식당도 외주고 뭐 장례식장 외주고 뭐 외주 많기야. 병원이라고 외주 없는 건 아니긴 한데 과연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병원에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그 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외주 직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지. 만약에 그게 만들어진다 해도 외주업체는 뭐 더 많은 비용을 낸다든지 차별 대우를 받지 어찌 됐든 차별. 뭐 예를 들어 협력업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협력업체 같은 경우 근속 연수 대비 또 그런 걸 또 받아요. 또 많이 해주지도 않으면서 근속 연수 대비 뭐 당연히 정규직도 근속 연수 대비 해주긴 하는데 걔네들은 프로테이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근데 협력업체는 근속 연수 대비 해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뭐 최대 뭐 얼마뿐이 안 되고 육아 저출산 문제에서 이렇게 육아를 할 수 있는 곳, 뭐 남성 직장이라고 해서 육아가 뭐 그건 아니긴 한데 뭐 아빠가 육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남성 직장이든 여성 직장이든 그런 곳에 사내 보육 시설을 두게끔 돼 있는데 나는 좀 그래도 대학병원 가서 그 사내 보육 시설을 본 적이 없어. 나도 병원 뭐 자주 가는 건 싫어하지만 뭐 당연히 근로자 수가 얼마 이상 되면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다 편법으로 외주 주고 뭐 주고 해서 어찌 됐든 편법만 열심히 써서 사내 육아 시설을 안 두는 거잖아. 뭐 공무원들은 사내 육아 시설이 있을 수 있겠지. 공무원들은. 근데 이 바깥 필드에서는 있냐 이거야. 있냐. 뭐 내가 뭐 육아 정책에 대해서 뭐 육아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주위에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거거든. 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법대로 안 해준다라는 거. 분명히 만들게끔 돼.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데에다 예를 들어 뭐 구립 뭐 있기는 뭐 구립도 있고 시립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지. 유치원은 다 뭐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 사립이야. 그러다가 초등학교가 되면은 거꾸로 80%가 국립이야. 중학교가 가면은 중학교도 뭐 한 국립이 한 80% 정도 돼 대략. 그러다 그냥 통계를 뽑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대략.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가면 고등학교는 또 한 사립도 있는데 국립도 있는데 사립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그때부터 사립이 뭐 한 5대 5는 더 되는 것 같고 한 6대 4 정도. 그때부터 이제 사립이 좀 많아져. 고등학교 때부터 사립이 좀 많아져.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는 거진 뭐 국립 한 20-30% 낸다고 나머지 다 사립이지. 유치원도 사립이 많다 보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뭐 보육교사 협회 같은 데 입김이 또 세지. 왜냐면 투표권 이렇게 또 어머님들한테 막 해갖고 이렇게 투표 그 저기를 누구를 뽑으라고 이렇게 투표 저기를 한다고 해서 또 말들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산업단지 같은 데다가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 단지 안에 가봤나? 그 편의점도 없어요. 아, 그지? 학교, 편의점이 뭔 필요가 있어? 뭐 입구 같은데 하나하나 있나? 산업단지 내에는 편의점도 없어요. 그 산업단지 뭐 대로변에 연결된 거 아니면은 편의점도 찾기가 솔직히 있는 데가 귀해.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단지에 그러면 아무것도 인프라가 없다는 거거든. 인프라 자체가 뭐 진짜 회사만 있지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다가 육아를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산업단지는 다 일을 하는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A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혼자 못해. 그러면 뭐 B 회사도 솔직히 저희가 근데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 100명이 근무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산업단지 내에 육아시설,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구비할 수 있어서 뭐 한 회사가 총대를 매라는 건 아니잖아. 육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건축은 뭐 시나 뭐 나라에서 해줄 수 있어. 건물을 짓는 건데 유지관리 보수는 어차피 뭐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 회사에서 부담하라는 게 아니잖아. 공동으로 같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 복지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건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하는 것 같아. 뭐 나는 뭐 그 왜 경제 서적 왜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냐. 아담 스미스 뭐 국부론 뭐 나 그거 잘 몰라. 듣기는 해서 야 아이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건 아는데, 나 그런 거 막 아유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거 막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나는 내가 바닥에서 느끼는 거, 응? 느끼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뭐 당연히 나보다 한 계급이 높아지거나 두 계급이 높아지면 계급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찌 됐든 뭐 여기가 뭐 계급 사회는 아니긴 한데 돈의 계급이 나뉘어지는 사회지 지금. 돈의 계급이 예를 들어 한 계급이나 두 계급 올라가 버리면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다 보면 네 얘기 틀렸어, 그지? 왜냐면 나는 바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입장이 다른 거고, 그 돈 가진 사람들 높이에서 보면 또 다른 거고, 우리의 적은 어떻게 보면 막말로 진짜 건물주와 대기업이 되는 건데, 뭐 롯데 그건 거잖아. 롯데 아사히마오한테 응? 그 올림픽 할 때 지원하고. 롯데는 한국 기업이야 일본 기업이야? 근데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면서 롯데 거 과자 사 먹으러 가면 롯데 게 많지 진짜 확실히. 그렇다고 롯데 거를 뭐 생각해서 안 팔아주는 사람도 드문 것 같아. 난 롯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어차피 양털깎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양털깎기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양털깎기 많이 하는 거 금융산업들이 양털깎기 많이 하지. 왜냐면 그 뭐 정유사도 그렇고 뭐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해. 뭐 예를 들어서 금융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걔네들 은행 관련 중소기업 은행 빼고 걔네는 외국계 자본이 못 들어간 것 같더라고. 걔네들 빼고 나머지는 50% 가까이가 외국계 자본이야. 검은머리 외국인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외국계 자본이란 말이지. 근데 열심히 또 뭐야 돈 찾아서 수수료 내고 수수료를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수수료 싸움으로 해서 살아남으려고 수수료만 열심히 걷어요. 그래서 1년에 뭐 얼마씩 어? 흑자를 봐. 흑자를 봐서 외국인한테 배당해줘. 서민들한테 고열을 빨아서 외국인들한테 배당을 해줘. 이게 정상인 건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금융산업이. 어떻게 보면 뭐 미국 때문에 그렇게는 하게 된 건데 대출을 내가 집을 살려고 때 대출 뭐 이제부터는 대출 잘 안 나온다고는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대출을 받아.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돈에 필요한 그 수수료,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뱅킹이 뭐가 안 돼서 뭐 은행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는 뭐 각종 수수료는 뒷담 많지. 뒷담 많으면 그 뒷담 많은 것 중에서 열심히 1년 동안 벌어갖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하지. 거기다 뭐 S오일도 그래. 그 뭐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뭔가 걔네가 지분의 50% 가까이 갖고 있어서 전에 그 뭐 배구팀인지 뭔지 그것도 없어질 뻔한 거 어떻게 됐나 몰라. 우리나라는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경영은 한국 사람이 하면서 자기도 이문을 챙겨야 되고 외국인 투자자도 챙겨줘야 되고 그러면 서민들한테 고열을 빨아서 내수에서 고열을 빨아가지고 자기 회장인 자기도 풍요롭게 살아야 되고 외국인 투자자한테도 어느 정도 실망을 하지 않을 만큼 안겨줘야 되고 참 이상한 대한민국이야. 이상한 대한민국. 뭐 근데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뭐 지금 뭐 터지지 이게 사회 불합리한 게 뭐 지금 뭐 그 뭐라 그래야 돼 빨간 펜 대교 뭐 걔네들 뭐 선생님들이 뭐 가라 뭐 했던 거 뭐 터졌는데 문제는 그런 게 터지면 뭐 하냐고. 그리고 언론 뉴스에서도 그런 걸 터트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핵심을 건드리질 않아. 왜냐면 광고를 받아야 되니까. 걔네가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되지 않으면 치명타를 매길 건 만들지 않아. 왜냐면 광고를 또 받아야 되니까. 지금 대교하고 그 뭐야 그 빨간팽 걔네들 나왔잖아. 분명히 걔네도 뭐 언제까지는 연예인들을 써서 광고를 했는데 언제부터는 광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니까 깔 수뿐이 없는 거야. 돈이 있어야 까지 못하게 그러니까 언론을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사회 불합리한 거 그런 게 나오겠는데 나온다고 해서 그냥 한번 나오고 이슈적으로 한번 나오고 덮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 왜냐면 이제부터 아마 하나씩 나올 것들은 사회 바닥층에 있는 불만 요소들이 하나씩 나올 거란 말이야. 뭐가 됐든 뭐 자동차 부품 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삼성전자 AS 센터 직원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 근데 그분의 죽음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솔직히 나는 뭐 그쪽 관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 근데 삼성은 바뀐 것 같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그 구의역 사고로 그 학생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취업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듯이 뭔가가 바뀌었거든. 근데 삼성전자 직원분 돌아가신 이후에 뭐가 바뀌었나? 삼성은 바뀐 것 같지 않거든? 주어짜는 구조는 동일한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나온들 뭐 할 거야? 뭐 우리 쪽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기는 한데 뭐가 바뀔 거냐고. 바뀌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고 아시아나항공 사태도 지금 바뀌라고 박상부 회장 보고 바뀌라고 하는데 게이트 고메 코리아하고 그 아시아나가 항공 계약을 30년 장기 계약함으로써 기존에 LSG하고 있던 계약보다 마진이 50%가 더 좋아졌어.
거기다 1,600억이라는 돈도 투자를 받았어. 그리고 비행기도 중국으로 고치러 가. 그러면 박상구 회장은 더 많은 돈이 생기는데 포기하겠어?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돈하고 포기하겠냐? 나는 박상구 회장이 포기 안 한다고 봐. 그리고 박상구 회장은 뭘 잘못했는지 모를걸? 기업은 내가 보면서 왜 텔레비에서 나가고 왜 법 심판하는 거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박상구 회장이 뭐 잘못해갖고 막 예를 들어 들어간다고 쳐, 만약에. 근데 박상구 회장은 경제사범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사기인 거, 그게 사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기는 아니지. 사기는 아니지만 고혈을 짜내는 게 사기.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건데 사기가 아닌가? 근데 뭐가 잘못됐어. 예를 들어 이렇게 사람이 죽었잖아, 어쨌든. 근데 합의를, 만약에 개인이 했으면 합의를 봐야 돼. 개인이 잘못했으면. 근데 법인은 합의를 안 봐도 돼. 법인 업체는 합의를 안 봐도 돼. 개인은 내가 부린 욕심에 있어서 합의를 봐야 되고, 나의 뭐 재산으로, 나의 재산이 안 된다고 뭐 들어가 살아야 되지만 나의 재산으로 이 사람과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 되는데, 기업은 뭐 그런 합의를 안 봐도 돼. 지금 뭐 예를 들어 박상구 회장 때문에 돌아가신 그 협력업체 사장님한테 아시아나 항공이 돈을 지급하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뭐 그 위에 있는 하청업체가 하기는 하겠지만 아시아나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아시아나는 돈 들어가는 게 없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잘못은 했지만 자기 돈이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거 없잖아.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먼 일인 거잖아. 하청업체를 거쳐서 들어가는 일이니까. 아마 박상구 회장 아시아나 사태로 보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공항공사도 옛날에 좀, 공항공사에도 회사가 있어서 공항공사 안에서도 뭐 몇 개월 해봤는데, 공항 안에도 보면 어차피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뭐 기타 이외에 뭐 외국계 항공사, 그다음에 공항공사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뭐 사장님들도 있지. 개인 자영업체 사장이면 거기에 상점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아시아나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들, 예를 들어서 뭐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선과 국내선이 거진 뭐 청사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걸어가기엔 좀 뭐, 그래서 셔틀 타고 이렇게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출근하면서 거기에 그 뭐야, 육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던가? 너무 오래전 얘기라 내가 못 봤나? 지금 뭐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도 법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없었거든. 뭐 아시아나항공 다니는 사람은 애를 낳으면 비행기 못 타니까 그만둬야 되는구나. 기장들이나 기장들이나 뭐 정비사들, 뭐 그다음에 그 화물팀 직원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 뭐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데 애를 낳고 싶을까 모르겠네. 지금 정부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예전에 하던 것보다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돈 더 주겠다는 얘기뿐이 안 들리거든.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의료가 뭐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뭐 16만 원 이상 뭐 자기 부담금이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해주겠다, 뭐 기타 이외에 뭐 하겠다. 막말로 돈 더 주겠다는 거거든. 돈 더 주겠다. 근데 그거는
돈만 쓰고 실효성은 정말 뭐 예를 들어 그 병원비 안 들어가게 해주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때 돈만 쓰고 실효성은 뒤따 없는 것 같아. 돈만 뒤따. 그 육아를 할 수 있는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육아 센터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제대로 실행하게끔 강제성을 좀 띄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좀 개선해서 예를 들어 하청 이 있을 거냐 이 주소 이 관내 이걸 뭘 틀을 만들어 놔서 이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 아울렛 롯데 아울렛 뭐 현대백화점 응? 거기에 뭐 편법인 거잖아. 자영업자들 외주업체들 다 그 안에 다 쑤셔 박아 놓고서 근무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냐고. 롯데 아울렛에서 일을 하면 거기는 그치 롯데 아울렛이든 신세계 아울렛이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 신세계 아울렛 내에서 일하는데 그 신세계 아울렛에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애가 없겠냐고. 아 신세계 아울렛 직원만 애가 있는 거고 그 하청업체 직원들은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건가? 그럼 다 같이 공평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아니 대기업이 그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 솔선수범해서 대기업이 그걸 거기다 수수료 열심히 엄청나게 받잖아. 하나 팔더라도 뭐 수수료 몇 프로씩 뜯어가면서 왜 그런 육아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건 대기업이 총대매서 그건 복지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나? 뭐 하나 팔 때마다 몇 프로의 수수료, 카드 수수료, 수수료 열심히 띄고 장사하는데 개인 편법이라고 육아시설은 안 만들고 주차장은 확실히 뭐 많이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층에 직원 그 전체 그 거기 다니는 직원들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곳을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또 지하 막 그런 데다가 쑤셔 박아 놓지 말고 뭐 옥상이나 5층 응? 옥상은 너무 더우고 옥상 바로 밑에 층 그런 데다가 넓은 공간에 그건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외부인이 출입을 할 수 없게끔 그것도 통제를 좀 해줘야 되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